the tradition that were, oh my god, she makes everything together now.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30년간 내가 알던 모든 음악 이론이 한국 8살짜리 소녀의 목소리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다. 이 폭탄 발언은 버클리 음대 수석 교수이자 그래미 심사위원인 제임스 윌슨이 CNN에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왜 전라도 오지 마을에서 만난 어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뉴욕 카네기홀에 2,800명. 관객이 한국어도 모르면서 눈물을 쏟아낸 이유는 소아암 투병 중 판소리로 의학적 기적을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가진 천재가 세계 최고 무대를 정복하기까지. 한국 국악 자매의 충격적 스토리를 전합니다. Dang. Rock, but singing traditionally. 이건 음악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울림입니다. 버클리 음대의 메인 콘서트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이 말이 제 30년 음악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 버클리 음대에서 민족음악학 교수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버드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라미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죠. 제 저서 세계 음악의 언어는 23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교만했습니다. 세계 음악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가을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제 음악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연구 여행의 하루였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연구를 위해 방문한 전라도의 한 마을 축제에 들렀죠. 사실 그때까지 한국 음악은 제게 그저 연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오음계에 기반한 아시아 음악의 한 갈래, 학문적으로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장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윌슨 박사님, 저기 무대에서 특별한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문화재단의 김 선생님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대에 1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가야금을 안고 등장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흰 한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피아노 위의 흑백 건반 같았습니다. 첫 음을 튕기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놀랍게도 그 소녀는 바흐의 클래식을 가야금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편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흐의 정수를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가야금만의 독특한 정서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유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죠. 옆에서 노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순간 무대 뒤에서 또 다른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더 어려 보이는 아마도 15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가냘픈 체구에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제 동생 미나의 판소리입니다. 유나의 소개와 함께 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작은 소녀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강렬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제 전문 분야인 성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청가의 한 대목입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김 선생님이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지만 언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그대로 제 가슴을 파고들었으니까요. 기쁨도 슬픔도 아닌 한국인들이 한이라 부르는 그 복잡한 감정의 결을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하버드와 줄리아드를 나온 최고의 스승이 있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노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저 아이들의 스승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뿐입니다. 그분은 국악명인이셨지만 손녀들이 5살 때 돌아가셨죠. 남긴 건 낡은 테이프 몇 개와 가르침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음악성이? 서양에서는 최고의 음악 영재도 세계적인 선생님과 최첨단 시설, 수십 년의 훈련을 거쳐야 이런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두 소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 음악 이론의 근간을 흔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입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왔어요. 유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외국인 분이 우리 음악에 관심 가져주시다니 영광이에요. 하지만 미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희를 어떤 이국적인 진기한 구경거리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우리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학문적 호기심이라는 명목 하에 숨겨진 일종의 문화적 우월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녀의 연주는 제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나야, 실례잖아. 유나가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까지 저는 한국 음악을 그저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연을 보고 제 음악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미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은 저에게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나와 미나의 할아버지는 국악계의 거장이었지만 젊은 시절 사고로 연주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평생의 연구와 미완성 작품을 손녀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미나는 7살 때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죠. 김 선생님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판소리 테이프를 들으며 매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이야기는 제 가슴을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음악의 치유력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이런 극적인 사례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시골 집이었지만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고 한쪽에는 작은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나는 가야금 옆에 앉아 있었지만 연주하는 대신 두꺼운 물리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한쪽 구석에서 혼자 판소리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외국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방 한쪽에는 수많은 상장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 국제청소년 페스티벌 특별상. 놀라운 성과들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 음악 관련 서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책장에는 물리학, 천문학, 의학, 철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별의 움직임, 인체의 리듬, 자연의 소리. 모두 하나의 큰 화음이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서양 음악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어린 소녀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니. 방 한쪽에 놓인 낡은 테이프 레코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뭔가요?
할아버지의 녹음이에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음악과 가르침이요. 저희에게는 보물 같은 거예요. 유나가 테이프 하나를 집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깊고 따뜻한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은 기교가 아니다. 혼이다. 내 영혼이 울리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교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없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깊이 울렸습니다. 평생 음악을 연구했지만 어쩌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나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입니다. 왜요? 스코틀랜드 민요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짧게라도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께 배운 로치 로몬드를 조금 불러드렸습니다. 그러자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가야금을 집어들었고 놀랍게도 제가 방금 부른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가야금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초원과 안개 낀 호수, 그리고 제 고향의 정서를 완벽하게 가야금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된 스코틀랜드 민요가 언제나 가야금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화와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유나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오늘 마을 옆절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연주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와 음악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이 음악이 가진 진정한 가치, 문화와 시간을 초월하는 혼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유나, 미나,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희에게 그런 관심을? 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세계 음악을 연구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음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음악의 세계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음악에는 제가 평생 찾아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가야금 옆에서 유나가 현을 조용히 튕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유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음악은 세계를 울릴 혼이 있다고요. 그게 정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음악 여정은, 아니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버클리 음대의 동료들에게 긴급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음악 이론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15살, 17살 자매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메일이 훗날 세계 음악계에 던질 파장을,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지를.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전라도의 작은 집에서 저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년간의 학문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근처 절에서 열린 특별 공연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에 퍼진 자매의 음악은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연주할 때는 관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공연 후 자매의 어머니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시골집 마당에서의 식사였지만 그곳에서 자매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5살 때부터 남달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들은 음악은 그대로 재현했죠. 하지만 문제는 무대에 서면 공황 발작이 오는 거였어요. 큰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유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가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거워요. 마치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다니 놀랍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가족 같으니까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7살에 소아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성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할아버지의 판소리 테이프를 들으며 매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의 암세포가 계속 줄어들고 성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요. 1년 후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판소리가 저를 살렸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판소리는 내 영혼의 목소리다. 그것으로 세상과 대화하렴. 식사를 마친 후 자매는 저를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악보들,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유나가 낡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저희가 언젠가 완성하길 바라셨대요. 악보를 살펴보니 이것은 평범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가야금과 판소리를 위한 대규모 협주곡이었고 서양 현악기와의 협연을 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놀라웠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전이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미나가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저희 같은 시골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큰 작품을. 그때 제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면 버클리 음대에서 특별 공연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매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비행기 표도 살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유나의 공황장애도 있고, 그날 밤 절로 돌아가는 길에 자매의 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자매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자매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 학문적 사명이자 인간적인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클리 음대 총장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 내 경력을 걸고 말하네. 이 자매는 우리가 알던 모든 음악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 특별 초청 공연이 필요해. 버클리 음대 특별 초청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무대 공포증, 미나의 건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편견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봐. 그냥 이국적 발견에 흥분한 거 아니야?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동료 교수 마가렛의 질문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한국 음악의 본질을 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자매가 준 카세트 테이프를 밤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가르침, 어린 시절 자매의 연습 과정, 그리고 미완성 작품의 단편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음악은 소리의 배열이 아니라
침묵 사이에 흐르는 숨결이다. 테이프에 녹음된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음악 이론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서양 음악은 소리의 구조와 형식에 집중했지만 이 노인은 소리 사이의 공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마치 동양 회화에서 여백이 그림의 핵심인 것처럼 말이죠. 한국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숨결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니? 유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가야금 연주할 때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는 순간보다 그 다음 순간이 더 중요해요. 소리가 퍼져나가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진짜 음악이 태어나거든요. 그건 연주자의 숨결과 청중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음악적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해석이라 부르는 것이 실은 음표 사이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을 들으며 음표가 아닌 음표 사이에 집중해 보세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십 번 들었던 곡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미나와 이야기했습니다. 미나야, 판소리에서 한이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제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감정을 한데 모아서 목구멍이 아닌 가슴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떠올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작곡가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부은 그 작품.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위대한 음악의 본질은 결국 같았던 것입니다. 특별 공연을 2달 앞두고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버클리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로버트에게 자매의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임스. 이게 정말 아마추어 소녀들의 연주라고. 로버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가야금. 이 소리의 깊이는 정말 놀랍군. 로버트는 오케스트라 학생들과 협연할 것을 약속했고 저는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현대적으로 편곡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혔죠. 서양 악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국 음악 특유의 식임새음을 꾸미는 기법과 여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매와 함께 작업하며 직접 배우기 위해서였죠. 전라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유나와 미나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음악을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대해주실 줄 몰랐어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자매가 연주하면 제가 듣고 악보로 옮기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서양 음악 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이 부분은 악보로 쓸 수 없어요. 그냥 느껴야 해요. 미나가 특정 판소리 대목을 설명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기록이 아닌 경험이라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자매의 어머니가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돼요. 유나의 공황장애가. 그리고 미나도 아직 건강히. 걱정 마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작업 후 버클리 음대 특별 공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유나와 미나를 위한 비자와 항공권을 준비했고 학교에서는 공연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만남, 한국 전통과 현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요. 그러나 출발 2주 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유나가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이었습니다. 윤하의 무대 공포증이 해외 공연이라는 압박감과 결합해 극심한 불안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죠. 의사들은 최소 2주간의 휴식을 권고했습니다.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고 미나는 침대 옆에서 판소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윤하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두를 실망시킨 것 같아요. 아니야, 윤하. 건강이 최우선이야. 제가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연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기할 수 있을까요? 병실을 나오며 미나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굳은 결심이 보였습니다. 자매 간의 깊은 유대가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매가 미국에 올 수 없다면 우리가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버클리 음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 상황이 복잡해졌어. 하지만 대안이 있어. 우리가 한국으로 가서 공연을 녹화하는 건 어때? 총장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보낸 자매의 연주 영상을 다시 본 후 동의했습니다. 좋아, 제임스. 작은 팀을 꾸려서 보내겠네. 그런데 예산이. 걱정 마세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한 노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을의 큰 후원자였고 자매의 재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작지만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면 모두가 힘을 모을 겁니다. 그렇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열었고 현지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버클리 음대 핵심 연주자들과 녹음팀의 방문 경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하의 건강은 호전되었지만 이제 미나가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할 수 있을까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클리 음대 연주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음악가들 앞에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던 것이죠. 저는 미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 음악은 이미 완벽해. 그들이 배울 차례야. 너에게서. 그때 윤하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야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기억나?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 진짜 음악은 청중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그 말에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고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음악적 여정이 평범한 재능 이상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버클리 음대팀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들떠 있었죠. 하지만 첫 리허설에서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4분의 3박자로 연주해야 합니다. 버클리 지휘자 로버트가 윤하에게 말했습니다. 윤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호흡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정확한 박자가 없어요. 서양 음악의 정확성과 한국 전통음악의 유연성 사이의 간극이 분명했습니다. 양측 모두 좌절감을 느꼈고 첫날 리허설은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버클리 팀과 자매를 불러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합니다. 윤하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언어의 경계를 넘는다고요.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으로는 소통할 수 있어요.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음표에 맞춰볼게요. 대신 여러분도 좀 더 숨결을 느껴주세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정한 제안이네요. 내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봅시다. 다음 날 리허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클리 연주자들은 더 이상 악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매의 호흡과 표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도 서양 음악의 구조를 존중하며 자신들의 표현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 중 하나를 연주할 때였습니다. 유나의 가야금과 버클리 첼리스트의 연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미나의 판소리와 바이올린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로버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음악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대화예요. 공연 전날 밤 자매의 집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버클리 음악가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음악을 교환했습니다. 문화적 경계가 무너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매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께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 그 테이프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 진정한 음악가는 다른 문화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내 손녀들이 언젠가 이 진리를 세계에 보여주길 바란다. 다음 날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이 말을 자매와 버클리 팀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연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시설이었지만 버클리 음대의 첨단 녹음 장비 덕분에 최고 수준의 음향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객석은 마을 주민들과 인근 도시에서 온 관객들,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한국 음악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곡은 유나의 가야금 독주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튕기는 순간 객석에 있던 버클리 교수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나가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가야금으로 재해석한 순간 버클리 첼로 교수가 가슴을 울리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어진 미나의 판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심청가의 인당수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자매와 버클리 연주자들이 함께 완성한 혼의 대화였습니다. 가야금, 판소리,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동서양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퓨전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진정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연 영상은 버클리 음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세계 각국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음악은 처음입니다. 한국 음악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제 더 알고 싶어요. 판소리의 깊이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 소녀가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공연 후 버클리 음대 총장이 직접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나, 미나, 여러분의 음악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버클리 음대 특별 장학생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 주요 도시 투어 공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매와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희망했던 것을 넘어서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무대 공포증, 미나의 건강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 적응까지. 이 모든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이 자매의 집에 모여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갈 기회가 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지만 제 건강으로는. 그때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마을의 한 선생님이 미국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매의 보호자로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자매가 미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인 아이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한 어르신이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던 가치였습니다. 이틀 후, 저희는 버클리 팀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전날, 자매는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시작하게 한 분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날, 버클리 음대는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전통음악 연주자를 위한 공식 환영식이었습니다. 총장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명의 재능 있는 학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첫 주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낯선 환경. 특히 유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고 미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첫 미국 공연을 앞두고 유나의 공황장애 증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리허설 중에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할 수 없어요, 교수님. 유나가 병원 침대에서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클리의 심리 상담사와 협력하여 유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언니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 두려움은 마음속 강물이다. 그 물에 빠지지 말고 그 위에 배를 띄워라. 무대 위에서 언니가 볼 건 오직 나뿐이야.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때처럼. 이 방법은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공연장 객석에 미나를 위한 특별석을 마련하고 오직 동생만 바라보며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만의 비밀 언어였습니다. 드디어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의 첫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에는 음악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한국 교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와 미나는 무대 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하자, 언니.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자매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오직 객석의 미나만 바라보며 가야금을 연주했고 미나는 한국에서의 공연보다 더 깊은 감정을 판소리에 담아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음악평론가는 다음 날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목격했다. 유나와 미나 자매는 단순히 한국 전통음악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음악이 어떻게 문화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과 판소리의 깊은 감정 표현은 서양 음악에 신선한 영감을 줄 것이다. 이 성공적인 데뷔 공연 이후 자매에게 다양한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카네기홀, 시카고 심포니 센터, 그리고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까지.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투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뒤에는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립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그리고 점점 커지는 기대와 압박감. 미국 투어가 진행되면서 유나와 미나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주요 매체에서 동양의 음악 천재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국적인 호기심거리로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카네기홀 공연을 마친 후 미나가 분장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매체들은 그들의 음악보다는 아시아 소녀들의 신기한 재능에 더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전시품이 아니에요. 유나가 한 인터뷰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습니다. 그는 자매의 보스턴 공연을 우연히 관람한 후 자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자매를 초청했습니다. 요요마와의 작업은 자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전통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 음악 언어로서의 가야금과 판소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환점은 뉴욕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열린 자선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안병동에서의 공연은 미나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도 소아암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노래예요. 미나의 판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위로도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의 소리였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공연 후 한 미국 소녀가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없었고 산소 호흡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얼어붙었던 제 영혼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제 몸을 치료하려 했지만 당신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고통을 진짜로 이해한다고 느꼈어요. 그 말에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역사 없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였을 때 같은 병으로 싸웠어. 미나가 천천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의 판소리 테이프를 들으며 살 수 있다고, 꼭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소녀는 힘없는 손으로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내게 그 노래를 매일 불러줄 수 있나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무대 위에서보다 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면 함께 부를 수도 있어. 병실에 있던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 그리고 유나와 저까지 모두 숨죽여 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국적의 장벽을 넘어 음악이 만들어낸 영혼의 연결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정한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만남은 ABC 뉴스의 특별 보도로 다루어졌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아암을 이겨낸 한국 소녀가 음악으로 전하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자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공연 이후 미나는 미국 소아암 재단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고 유나는 음악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매는 음악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의 수업과 다양한 음악가들과의 협업은 그들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특히 유나는 가야금과 현대음악의 결합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미나는 판소리의 현대적 해석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쉴 새 없는 일정과 학업의 부담, 그리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매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유나는 다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미나는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유나가 어느 날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잠시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교회의 작은 농장을 빌려 자매가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2달간 자매는 공연과 인터뷰 없이 오직 자신들과 음악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음악적 방향을 탐색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날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전통도 서양 음악도 아닌 그저 저희의 음악을 하고 싶어요. 국적과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요. 이 깨달음은 자매의 음악적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과 판소리의 전통적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재즈, 클래식, 심지어 일렉트로닉 음악의 요소까지 과감하게 통합했습니다.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자매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첫 자작곡 할아버지의 꿈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유나의 가야금에 일렉트로닉 효과를 더하고 미나의 판소리에 재즈 즉흥성을 불어넣은 이 작품은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 음악의 서양화나 서양 음악의 동양화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음악 언어의 탄생이다. 뉴욕타임스의 음악평론가가 쓴 이 문장은 자매의 새로운 도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성공 속에서도 자매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투어 수익의 일부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 음악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해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나와 미나의 미국 투어는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전날 한국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매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기다리는 대형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유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어머니는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예상과 달리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자매의 진정성과 가치관을 보여준다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는 자매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어 어머니의 치료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자매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병실에서 매일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음악의 치유력을 목격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중인 어머니 옆에서 유나와 미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를 무대로 한 화려한 공연보다 음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날, 자매는 마을 공터에서 특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첨단 음향 시스템도 없는 소박한 무대였지만 그곳에서 울려 퍼진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자매로부터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동서양의 음악이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음악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진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새로운 방향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일이 될 거예요. 5년이 흘렀습니다. 버클리 음대 메인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 퇴임 기념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는 자리, 그 주인공으로 유나와 미나 자매를 초청했습니다. 이제 22살과 20살이 된 자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음악가로 성장한 그들은 더 이상 동양의 신동이 아닌 독창적 음악 세계를 구축한 혁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평생의 영광입니다. 무대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음악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두 소녀가 제 음악적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들은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유나와 미나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그녀는 자매의 성공을 지켜보기 위해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침내 해외 근로를 마치고 가족과 재회한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의 마지막 결실로 오늘 동서음악교류센터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센터는 자매와 제가 3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진정한 대화를 위한 공간, 그리고 음악의 치유력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유나와 미나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시골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음악가로 성장한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저희에게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점입니다. 미나가 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음악은 경계가 없다고요. 이제 저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날의 공연은 자매의 음악적 여정을 총망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가야금과 판소리부터 시작해 서양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한 혼의 교향곡 심포니 오브 소울까지. 특히 마지막 곡은 5년 전 한국에서의 첫 협연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야금, 판소리, 오케스트라, 재즈 앙상블, 그리고 전자음악까지 융합한 이 작품은 음악적 경계의 종말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자매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향,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자매가 설립한 국악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이곳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꿈꿔온 진정한 성공입니다. 미나가 학교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찬사가 아니라 우리 음악의 혼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요. 학교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노인의 유품들과 함께 그의 철학을 담은 문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영혼이다. 진정한 음악가는 문화를 정복하지 않고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혼을 울리는 음악만이 시간을 초월한다. 이 문구들을 읽으며 저는 제 음악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학문적 성취보다 이 자매와의 만남이 제게 가장 값진 가르침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자매는 저를 할아버지의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감나무 아래 위치한 소박한 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유나의 가야금과 미나의 판소리, 그리고 제가 가져온 첼로가 함께 어우러진 즉흥 연주였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 진정한 음악가는 다른 문화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연주를 마치고
저는 자매에게 제 마지막 선물을 전했습니다. 제가 5년간 작업한 책 한국의 혼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할아버지, 그리고 한국의 혼이 저를 통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언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인간 영혼의 연결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음악학자로서 저는 항상 소리의 구조와 형식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를 통해 음악의 본질은 분석할 수 없는 그 무언가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저에게 이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동서음악교류센터를 통해 저는 계속해서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전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유나가 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은 소리의 배열이 아니라 침묵 사이에 흐르는 숨결이다. 그 숨결 속에 우리의 혼이 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음악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표 사이의 공간, 소리와 소리 사이에 흐르는 그 숨결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처음 연주했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 미나의 판소리에서 느꼈던 그 깊은 울림, 모두 그 침묵의 숨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의 숨결, 이것이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음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간 영혼의 보편적 언어를 탐구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의 지혜가 두 소녀를 통해 저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두 소녀를 통해 제 음악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처럼 이 여정도 계속됩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영혼에서 영혼으로. 여러분, 제임스 윌슨 교수와 유나, 미나 자매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계적인 음악학자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국악 천재 자매의 여정은 성공 스토리를 넘어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음악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는 진정한 감동의 서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유나, 소아암을 이겨낸 미나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자매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으면서도 자신의 뿌리와 가족을 잊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윌슨 교수가 말했듯이 한국 음악의 혼은 세계 어느 문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깊이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유나와 미나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 문화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세계와 소통하는 그들의 열린 자세는 우리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잠깐,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꽃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또는 5월에 가족, 친척, 직원, 자녀, 친구의 기쁜 날이 있다면 그 날짜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3분을 추첨해 약 5만원 상당의 꽃을 집까지 예쁘게 배송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광고 협찬을 받았어요.
꽃 선물이 필요하신 분은 양재동에서 3대째 꽃집을 운영 중인 이대강 플라워를 이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